유상범 의원입니다.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좀.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객관적인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객관적 진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수시로 바뀌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2일 날 민주당 오선 의원께서 당내 가전 회의와 어떤 압박을 극복하시면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검사장님. 네. 당내 유력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까지 당내의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죠?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돼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엔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범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이익 환수와 같은 규정들이 변경되고 그 결정된 내용은 넘겨보세요. 성남 도계공 정관이나 조례에 의하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파악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죠? 다 그 수사 범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성남 도계공은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게시타포다라고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 신문을 안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이게 사실 무근이죠. 자, 우리 김만배 넘겨보세요. 김만배 대표가 녹취록상에서 천화동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 발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남욱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김만배가 유동규의 한 5살 위인데 항상 형 동생 했다. 그런 관계에서 이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지칭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녹취록은 김만배가 정영학 남욱에게 했던 얘기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사입니다. 게다가 이 김만배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에 중요한 판결을 두고 앞뒤로 8번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검사장이나 아마 4차장을 비롯해서 수사팀들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정영학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녹취록 증거자료 제출받았다는 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내사를 하면서 언론에 그런 자료가 노출이 돼가지고 관계자들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줬습니다. 아시죠? 자, 유동규 핸드폰 확보를 실패했어요. 지금도 확보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확보 못한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허위의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지금 뭐 협력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 박범계 장관이 10월 5일 국감에 나와서 중첩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날 남구준 그 국수본부장은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과 별도로 검찰은 따로 수사하고 있고 보니까 이한성, 이성문은 중복 수사를 하고 있고 자료는 공유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는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만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 이 수사의 모든 방향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지사 비서실이나 그 오래된 비서나 이런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김만배 주거지도 압수수색이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객관적 상황이 여러분의 수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검사장, 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휘를 잘못해서 그 밑에 수사하는 검사들에까지 소위 정치 수사에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씌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지휘를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대셔야 돼요. 한번 뒤에 볼까요? 뉴델리에서 10월 1일과 10월 2일 여론조사한 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63.9%입니다. 넘겨볼까요? 민주당 그 3차 선거인단에서 국민 일반 당원의 62.37%가 이낙연 지사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국민과 대부분의 여권 지지층조차도 이건 이재명 게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지 못하다면 결국은 특검이 옵니다. 특검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밑에서 지휘를 받고 일했던 젊은 검사들의 명예도 떨어진다는 걸 명심을 하십시오. 네, 아시셨습니까? 답변 특별히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 녹취록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 못 드려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 일부 언론에 녹취록에 그 김모 씨, 화천대유의 김모 씨가 어떤 2분의 1 그분 발언이 녹취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 단정은 못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언론사에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 초기입니다. 아직도 지금 2주, 3주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과의 협력 부분은 저희가 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 어떤 수사 계획이나 그런 수사 보안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좀 제한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서로 간의 연락 체계는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소에 관련해서는 왜 특정인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 소환 계획이 의지가 없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결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 의지에 관련해서 늘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